그럼 본격적으로 등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을 펴면 만병이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픈 등 중병의 신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부위를 살펴야 합니다. 네, 평소 원인물의 통증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요. 중병의 신호일 수가 있으니까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확한 부위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요. 여기 등 한가운데를 찌르거나 쥐어짜는 듯 하다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김규남 교수님? 네. 예,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이제 뱃속에 있지 않고 바로 이제 등뼈 바로 앞. 어떻게 보면 배 뒤고 등이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등만 아픈 게 아니고 당연히 배가 아프시겠죠. 네, 배가 바로 오목가슴, 배꼽 위에 이 부분이 아프면서 그게 등 쪽으로 뻗치듯이 쥐어짜듯이 찌르듯이 통증이 같이 오게 되시면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술이 과하거나 아니면 담석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흔하겠고요. 대개는 이제 이 통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복통과 그다음에 구역 구토도 동반되고 음식을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진찰을 하라고 누우라고 하면 자꾸 환자가 웅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우면 또 배가 또 아프고 등이 더 아프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 시기를 갖다 놓치게 되면 잘못해서 이제 췌장이 소위 말해서 괴사, 녹아내린다고 하면은 췌장에서 이제 그 소화 효소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 소화 효소 때문에 내부 장기들이 다 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갑자기 너무 심한 통증이 왔다. 그리고 이게 등으로 뻗치는 것 같고 내가 누워 있을 수도 없다고 하시면은 곧바로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 췌장염을 말씀하시니 생각나는 것이 등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오래 받았더니 알고 봤더니 췌장암이었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췌장암은 등 통증으로 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췌장염이 등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앞에 배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등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점점점 암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그게 이제 뒤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혈관들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을 배도 느끼지만은 등 쪽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 역시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반드시 눕는 거를 싫어합니다. 옆으로 자꾸 누우려고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운이 나빠서 이 췌장암이 바로 뒤에 있는 등뼈에 만약에 전이가 됐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식사하고 상관도 없고 자세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웬종일 통증 때문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네. 아주 심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만이 통증이 가라앉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췌장염, 췌장암을 예방하는 거는 술을 자제하시는 거, 담배를 끊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등 통증을 쉽게 넘기지 말고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등 통증 부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등의 윗부분이 찢어질 듯 아프다면 대동맥 박리증이다. 교수님, 박리면은 뭐 동맥이 벗겨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동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심장에서 전신을 도는 가장 대동맥 말 그대로 제일 큰 혈관이죠. 근데 이게 이제 혈관이 이 안에서부터 내막, 중막, 외막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압력에 의해서 이제 내막이 파열이 생기고 그게 이제 수직적으로 길게 중막이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찢어져서 이렇게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짓 내강이라고 되어 있고 내강은 이제 진짜 내강인데 뭐 저게 찢어져서 뭐 그쪽으로 피가 흐른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만약 바깥쪽으로 해서 막이 얇아져 버리면 혈관이 갑자기 터져 버리는 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안쪽에 있는 진짜의 혈관을 갖다 막아버리게 되면 심장마비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동맥이 상행 대동맥 그리고 약간 휘어서 그다음에 하행 대동맥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쪽 상행 대동맥은 주로 이제 심장마비와 비슷하게 흉통을 느끼지만 하행 대동맥, 즉 몸으로 내려가고 있는 대동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 한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가슴이 아니라 등이 아프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도 아프고 다리까지 아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마비, 하반신 마비까지 오실 수도 있고 급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혀 못 느꼈던 통증이 너무 심하다. 이거 심장마비는 아닌 것 같아. 등 쪽에서 뭔가 심하게 아프다 하실 때는 이 경우는 곧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동맥 박리증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주의해야 될까요? 1번은 당뇨병 있으신 분들, 2번은 고혈압, 3번 폐질환, 4번은 관절염입니다. 김 교수님, 정답 바로 알려주시죠. 네, 정답은 2번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보통 침묵의 살인자, 뭐 영어로는 이제 사일런트 킬러 이렇게 뭐 표현을 합니다만, 대개 증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증상도 없는데 내가 뭐 혈압이 높아도 뭐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이라든지, 네.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지만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이러신 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으로부터의 그 혈관의 압력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상승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혈관박이 찢어지고 벗겨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에 의한 이런 대동맥 발리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평상시 혈압 관리에 가장 우선을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통증 부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갈비뼈 부근이 아프면요. 급성 신우신염, 그리고 갈비뼈 아랫부분에 간헐적인 통증이 있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이게 이제 갈비뼈는 되게 아플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등 쪽을 생각해 오늘 얘기니까요. 등 쪽에 있는 갈비뼈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보통 이제 급성 신우신염은 되게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시게 되고 네. 되게 이제 당뇨병처럼 어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이 많이 걸리시게 되는데 보통은 등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열이 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기에 걸렸나? 근데 감기보다는 열이 심하네. 근데 자꾸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등이 아픈가? 부딪혔는데 등이 아프네 이렇게 되신 경우가 완전 전형적인 급성 신우신염이신데요. 이런 경우는 적절한 이제 수액 치료와 항생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이게 이제 고름 주머니로 잡히거나 할 경우에는 고름을 또 빼줘야 되는 어떤 시술이라든지 입원 치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께서는 평소와 다른 그런 고열에 시달리면서 등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면은 꼭 항상 콩팥에 염증이 생기진 않았는지 걱정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바로 옆이지만은 이제 요로결석인데요. 대개 이제 신장의 결석, 신장에 콩팥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지만 저렇게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네. 보통 이제 돌이 빠져나가서 이제 콩팥으로 있던 돌이 이제 빠져나가서 뭐 요관, 뭐 방광, 요도로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응급실까지 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허리, 등 부위뿐만 아니라 옆구리, 사타구니까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라서 어쨌든 아무튼 평소와 다른 통증을 같이 느낀다고 하시면은 내부 장기에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아유, 등 통증이 이게 대수롭게 여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걱정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그냥 등이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병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구별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등 통증은 근육하고 척추 이런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충분한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거나 더 심해진다. 3, 4주 치료했는데도 심해진다. 이러면 뭐 CT나 이런 정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폐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동반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소변 보이기 힘들듯이 혈뇨가 나온다든지 특히 이제 체중 감소가 계속된다.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네.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정밀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어서 이 병도 이상 신호를 빨리 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위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갈비뼈 주위가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면 대상포진일 수 있다고요, 김 교수님. 대상포진을 겪어보신 분께서는 맞아 등 쪽이 엄청 아팠어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대상이라고 하는 게 띠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가슴 신경이 등에서부터 갈비뼈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진짜 띠 모양이네요. 띠 모양으로 혁띠 모양으로 이렇게 삥 돌게 되는데요. 문제는 저게 포진이 잡히기 전에 반점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기 전에 통증이 먼저 온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통증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느끼는 뭐 속칭 말해서 담이 결렸나 이게 아니라 바늘로 계속해서 찌른다. 아니면 뭐 칼로 쑤셔 판다. 전기가 온다 하는 것처럼
갈비뼈 따라서 찌릿하게 오는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저런 피부에 발진이 생기기 전에 미리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지도 않고 뭐 심하게 뭐 어디 다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프지라고 하시면은 곧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하셔야지 후유증으로 고생을 덜 하시겠습니다. 네. 네. 야, 오늘 진짜 제대로 많이 배우는데요. 등 통증에 이렇게 많은 병이 숨어 있다는 것에도 놀랬거든요. 위, 아래, 옆구리 막 이게 헷갈리는데요. 오늘 배웠마니가 제대로 배웠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그래 등 볼까요?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 한가운데 아래쪽 부분에 특히 누웠을 때 너무나도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췌장염, 췌장암을 좀 의심해 보시고요. 오. 갈비뼈 아래쪽이 통증이 있다 그러면 급성 신우신염이나 요로결정을 의심해 보시고요. 등 아래쪽으로부터 등 위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대동맥 이게 도동맥 대동맥 박리증 박리증을 좀 의심해 보시고요. 갈비뼈에 뭐 수풀을 동반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게 대상포진을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다 맞았는데 하나만 틀렸다고요. 어떤 거? 뭐였죠? 박리증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아, 그렇군요. 아, 거의 하행 맞췄네요. 대동맥이시니까 네. 등 쪽에서 통증이 내려오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통증이 오실 거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뭐 담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보통 보면은 뭐 진통제 드시고 소화제 드시고 하다가 병을 그런 키우게 되시는 경우가 있지만 뭔가 내가 다치지도 않고 심하게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등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면 곧바로 정확하게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아픈지를 선생님한테 꼭 주치의한테 말씀하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셔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인 모르는 등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등 한복판이 꽉 눌리고 있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너무 아파서 못 앉아 있을 정도예요. 등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허리 쪽까지 통증이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왜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7, 8년 정도 됐으니까 이게 만성 통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혹시나 또 내과 질환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워낙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자세와 관련돼서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부 장기와 관련된 질환일 의심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통증 부위가 근육, 살이 아프신 건지 아니면은 근육이 아니라 이제 관절이라든지 인대, 마디가 아프신 건지를 조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근육에 관련된 통증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섬유 근육통 같은 그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류마티스 내과라든지 아니면 재활학과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정확하게 내가 아픈 지점이 어디고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지를 좀 빨리 찾으셔서 해답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침 박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여쭤보면 좋겠네요. 예, 제 생각도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마 근육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일 것 같은데요. 네, 내과 질환보다는. 근데 이게 한 7, 8년 됐으면 상당히 오래된 만성 통증입니다. 만성 통증은 그 통증의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이렇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머리에 잔상이 남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계속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성기 통증하고 달리 이럴 때는 단순한 진통제 갖고는 잘 안 나을 수가 있어서 행동치료라든지 심리상담 또는 또 정신과나 이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만성 통증에 쓰는 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등판이 쪼개질 것 같다, 등판에 불이 난다, 등판에 저리고 시리다 이런 통증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에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또 등에 근육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통 때문에 아픈 경우는 굉장히 넓게 퍼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쉽게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게 근육 질환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육 질환은 무슨 영상 검사로 잘 안 나와요. 아주 심하게 손상이 되기 전에. 그래서 근데 자세히 진찰해 보면 이게 근육통인지 다른 원인인지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등에 만성 통증을 달고 사는 분들에게 효과 빠른 운동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교수님? 네. 박대현 네. 트레이너께 트레이너께 배워보도록 여쭤보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자 좀 주시겠어요? 네. 네, 만성 통증에 좋은 운동인데 이렇게 의자를 두시고요. 네. 의자를 두신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은 뒤에서 깍지를 껴주시고요. 네. 팔꿈치를 의자에 대주시는 거예요. 무릎을 조금 뒤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쭉 해서 완전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거 그렇죠. 깔고 하면 방석이나 좋겠죠. 방석이나 그죠? 부드러운 뭐 베개 같은 거 네. 깔고 해주시면 좋고요. 네. 이 상태에서 손깍지 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눌러 보실게요. 쭉 그렇죠. 이때 팔꿈치로 의자를 누르는 게 아니고 흉추를 펴준다는 느낌, 가슴을 아래로 땅으로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한 20초 정도만 버텨보실 텐데 우와. 그렇죠. 쭉 15, 16, 18, 19, 20 잠깐 다시 올라갔다가요. 이게 일자로 펴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약간 들어가 이렇게 웨이브를 타듯이 쭉 눌러주시면 약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굴곡 해보시겠어요? 있게. 네. 해보시면은 그렇죠. 엉덩이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쭉 눌러주시면은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복장뼈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은 특히 구분등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15초에서 20초, 5초만 버텨보실게요. 5, 자. 4, 3, 죄송해요. 허리가 한번 튼튼한 올라가고. 남자를 위해. 네. 그렇죠. 힘내세요. 한 번만 더 꾹. 그렇죠. 오. 그렇죠. 굉장히 잘 아까보다 펴지십니다. 되는데요. 그렇죠. 5초, 4초, 3초, 2초. 그래서 이렇게 3번에서 5번 정도 해보시면은 부분 등이 많이 펴지신 걸 느끼실 이거 하면 수가 완전 있습니다. 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너무 펴져서 이러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 네. 이번에는 근약화가 있으셔서 만성 통증이 오실 수도 있으세요. 구분 자세 때문에 오실 수도 있지만 뒤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요. 날개뼈를 전인 후인시켜 볼 겁니다. 말이 어렵지 그냥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오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팔은 편 상태에서 그렇죠. 하는 거죠.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가슴이 내려갔다가 쭉 밀어주시고 가슴이 내려갔다. 그렇죠. 쭉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 주시고 그렇죠.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고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실 건데 네. 손을 교차해 주세요. 손을 교차해서 이렇게 눌러주십니다. 쭉 그렇죠. 그럼 몸통이 돌아가고 뒤에 날개뼈가 쭉 시원한 걸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네. 다시 한번 왔다가 야, 이게 한 번 더 밀었다가 내려놓고요. 다시 한번 오른손 교차. 손 바닥이 위로 갈수록 해주시고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등이 엄청 굽었었나 봐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방송일 많이 하시고 대본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굳을 수밖에 없거든요. 엄청 한번 몇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쭉 넣었다가 빼고요. 다시 손 교차. 쭉 그렇죠. 몸통 돌려주시고요. 그렇죠. 어때요? 다시 등이 한번 펴져요? 지금 엄청 너무 펴졌어요. 한번 갔다가 나오고 그렇죠. 이 갔다가 나오는 이유는 전거근이라고 해서 네. 갈비뼈부터 날개뼈 아래로 들어가는 근육이 있으세요. 그 근육이 날개뼈와 갈비뼈를 딱 붙여서 날개뼈를 안정화시켜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더 해보시면 넣었다 빼고 그리고 교차해서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렇죠. 쭉 펴주고 다시 한번 넣었다 빼고 교차해서 스트레칭. 그래서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3세에서 4세트 해보시면 날개뼈 안정화, 스트레칭 그리고 흉추 가동성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굽었던 등과 이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 진짜 많이 펴졌어요. 그러니까 소파에서 의자만 있으면 되니까 네. 간단하게 TV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배워봤습니다.